그 미셸 푸코는요, 그에 져서 성의 역사, 알매 의지에서 18세기 후반 이후로 교육과 의학, 경제를 매개로 성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프로이트에 의한 정신의학과 과학적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육체로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성적 유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성적인 육체가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의 어떤 중산층 여성들의 성은요, 오히려 감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8세기 말에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뭔가 진정한 여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남녀 모두에게 인식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시기에 있는 프랑스 그 귀족 사회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여성이란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남성들보다 우월하며 억제할 수 없는 성욕으로 인해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남성에 대항해 이 사회를 순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그 지위는 순결에 의해서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머니는요, 다른 뭔가 성의 해방의 어떤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을 억누르고 또 어떤 그런 충동적인 것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어떤 귀족의 아내 아니면 어머니의 모습은요, 뭔가 고유한 정신성을 가지고 고급 문화를 즐기는 진정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잔 발라동을 그린 그림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이 그린 수잔 발라동의 모습과 또 르누아르가 그린 수잔 발라동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와는 조금 별개로요, 남성들은요, 자신의 성적 욕망과 육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웃기죠. 남성들은 그것들을 참을 수 없는데 여성들은 그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이 몽마르트에 있는 매춘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 성적 욕망의 해소를 매춘 여성의 육체로 그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매춘 여성들을 왜 지정을 했느냐? 뭔가 진정한 여성상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아도 되고 통제가 가능한 노동자들이고 또 그들의 육체는 거래의 대상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것들은요, 화가들한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화가들한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여성은 자연, 요런 뭔가 그런 공식이 있어서 여성의 몸을 표현할 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여신이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 그런 것들을 그릴 때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성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화가들은 이 공식을 깨트리고 단순히 여성의 육체가 뭔가 성과 직결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뭔가 제작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죠. 그들은 판화 기술을 이용해서 야한 그림들을 대량 생산하고 이것을 부르주아 남성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석판화 화가였던 툴루즈 로트렉에게도 이 에로 판화집 제작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1896년 화상이자 희귀서적 취급자인 귀스타프 펠레는 로트렉에게 당시 유행했던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의 춘화집과 같은 형식의 화집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뭔가 귀스타프 펠레는 에로틱한 그림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툴루즈 로트렉이었다고 생각했나봐요. 왜냐면 툴루즈 로트렉은 몽마르트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매춘부들과 같이 잠을 자고 또 그들과 동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우키요에라고 일본에 있는 전통 판화집인데, 이게 굉장히 뭔가 춘화, 굉장히 야한 그림들, 요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로트렉이 정말 병적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귀스타프 펠레는 보고 툴루즈 로트렉은 뭔가 약간 변태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변태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판화집을 내면은 굉장히 에로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귀스타프 펠레가 로트렉에게 판화집을 의뢰하면서 이 판화집의 제목을 매춘부라는 이름으로 판화집을 내자고 그렇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트렉이 시간이 좀 흐르고 뭔가 판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판화집을 만들었는데 귀스타프 펠레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야하고 뭔가 에로틱할 것 같았던 그 판화집의 판화들이 보니까 그냥 일반 여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뭔가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잠자리를 끝내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들을 봤던 거죠. 뭔가 귀스타프 펠레가 예상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격렬하게 뭔가 섹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로트렉이 그린 뭔가 여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었고, 젊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인들이 아니라 나이 들고 뱃살이 늘어난 그런 정말 실제에 있는 그런 매춘부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로트렉이 판화집 이름을 매춘부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녀들이라고 하는 판화집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판화집을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귀스타프 펠레는 그 판화집을 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로트렉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로트렉은 거대한 성기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매춘부들과 또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그림체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렇게 표현이 너무나도 또 적나라하고 어떤 인상을 확 주는 그런 그림들을 잘 그리는 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화집이 첫날 이제 발간된 첫날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화집은 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트렉은 왜 몽마르트에 있는 여자들을 그릴 때에 뭔가 에로틱하고 야한 모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일반 뭔가 중산층 사람들, 아니면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평범하게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로트렉이 비로소 몽마르트에 와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떤 남성의 성적 해방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인격성을 찾아서 로트렉은 그들을 인간 자체로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트렉의 그림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당시의 여성상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귀족들의 아내나 아니면 어머니처럼 진정한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노동자이면서 매춘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요구 해소의 도구들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로트렉은요, 다른 화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들을 부르주아 남성들의 눈요깃거리로 그리지 않습니다. 로트렉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모습들만을 그립니다. 그의 그림들은 사회와 역사가 규정해 놓은 어떤 뭔가 매춘부라는 편견, 매춘부는 이럴 거야 라는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관이 아니라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관찰한 객체로서 여성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대의 많은 화가들이 같은 대상을 두고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툴루즈 로트렉을 뭔가 이렇게 여성 인권주의자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매춘부들의 모습을 일상 여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한쪽으로 보면은 매춘 여성들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준 거 아니냐,
뭔가 도구였지만 그냥 인간으로 높여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귀족 여성들의 지위가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여성상? 그리고 성적 요구의 뭔가 요구 해소의 도구?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 두 개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봐봐. 너희랑 똑같아. 너희와 같이 일을 하고 나면 힘들어하고 또 목욕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매춘부들이야. 이들은 너희와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로트렉은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릴 때는요 노동자나 매춘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립니다. 기품 있는 옷을 입고 독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에게도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진정한 여성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를 단순히 이것 하나로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가 그린 포스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쓰이는 많은 기법들의 시초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툴루즈 로트렉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대상을 사회가 규정한 그런 모습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자신이 직접 이제 관찰하고 또 그것을 주관화해서 객관화와 이제 맞서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이 툴루즈 로트렉이 위대한 화가일 수 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로트렉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선입견, 역사에 의한 전통에 기대지 않고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존재의 눈으로 바라본 대상을 그렸습니다. 입체주의 화가였던 피카소를 비롯한 후기의 많은 화가들이 로트렉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